2025년 여름은 물리학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우주가 쉬는 동안 CERN의 과학자들은 해커처럼 우주의 코드를 해독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새로운 입자들, 이상한 대칭 위반, 반물질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과학보다 공상과학에 더 가까운 현상들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백과사전에 몇 줄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훨씬 더 미친 무언가를 시사한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추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현실과 그 밖의 무엇,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경계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CR는 단순한 입자 충돌기가 아니라 미시 우주를 들여다보는 진정한 망원경이며 우리 몸과 공기, 별, 공간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의 본질이다. 그리고 최신 실험 덕분에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지평선 넘어 지구를 본 순간과 비교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발견은 드물며 하나씩 연속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큰 답과 큰 질문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2025년 5월 5일은 과학 역사에 기록된 날이다. 이날 거대 하드론 충돌기 LHA가 기술적 휴식 이후에 다시 가동되어 풀파워로 불리는 런3 물리 시즌이 시작된다. 수천 명의 과학자, 수백 개의 검출기, 수킬로미터의 지하 터널이 하나의 조율된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가장 희귀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물리 현상을 찾는 오랜 기다림의 탐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증명하듯 탐색은 헛되지 않았다. 런3은 단순히 이전 시리즈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이다. 충돌기는 향상된 검출기, 강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13.6테라 전자볼트에 달하는 충돌 에너지로 업그레이드된다. 새로운 기술 세대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전의 잡음에 묻혔던 과정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현미경이 갑자기 더 깊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처럼 가능해졌다. 과학자들 스스로 런3가 평범한 연장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혁명이라고 인정한다. 오래된 것이 갑자기 새로워졌다. 발견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초기 몇 주간의 실험은 놀라움을 가져왔다. 검출기에는 이전 규칙을 깬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신호들이 나타났다. 매일 수백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하며 각각의 입자, 이상한 붕괴, 에너지 폭발이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큰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낀다. ATLAS의 프란체스코 리치 박사가 말한다. 만약 기본 입자 세계가 극장이라면 하전 카온이 하전 파이온과 중성미자, 반중성미자, 쌍으로 붕괴되는 것은 100만 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가장 희귀한 공연이다. 이 붕괴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학의 완벽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표준 모형은 이를 극도로 정밀하게 예측하며 계산과의 가장 작은 차이도 암흑광자, 초중력자, 숨겨진 섹터 입자 같은 미지의 존재를 암시한다. CERN의 터널 중 한 곳에서 수행되는 NA-시기 16 실험에서 바로 이 붕괴가 높은 정확도로 감지되었다. 게다가 기록된 사건 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았다. 우리는 표준 모형으로부터의 가능한 편차 신호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는 과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일부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률이 17% 초과됐다고 제안한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경고 신호다. AN62 팀의 스테파노 메시라 박사는 새로운 물리학 탐색에서 가장 민감한 경로 중 하나라고 말한다. 만약 자연이 숨바꼭질을 한다면 바로 여기서 단서를 남긴 셈이다. 이 붕괴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전 카오니 파이온과 두 개의 중성미자로 붕괴되는데 이 중성미자는 직접 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라진다. 과학자들은 파이온 궤적, 방출 각도, 부족한 에너지라는 간접 단서로 전체 그림을 재구성해야 한다. 마치 증거나 감시 카메라도 없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 붕괴가 얼마나 잘 보정되었는지가 놀랍다. 또한 이 실험은 모든 자연 힘을 하나의 방정식에 통합하려는 대통일 이론의 핵심 시험장이다. 일부 모델은 이 희귀 붕괴에 영향을 주는 숨겨진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다. 가설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칭,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는 것이다. CR는 데이터 재검증을 이미 시작했다. 향후 몇 개월 내에 통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연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새로 쓰도록 구체적인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는 빅뱅 이후 왜 물질이 존재하고 반물질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이것은 이른바 CP 대칭 위반, 즉 전하와 우월 대칭 위반이다. 2025년까지는 메존에서만 관측되었다. 그러나 올해 3월 LHB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및 하상 쿼크를 포함한 입자들인 바리온 붕괴에서 CP 위반을 발견했다. 터널을 따라 두 개의 완전히 동일한 바리온, 하나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물질의 거울상인 반바리온을 쏘는 것을 상상해보라. 표준 모형에 따르면 두 입자는 동일한 속도로 붕괴해야 하지만 실험은 붕괴 속도 차이가 2.45%임을 보여주었다. 즉, 물질이 반물질을 이긴다.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전환점이다. 과학자들은 각 사건을 문자 그대로 기술하고 바리온의 양성자, 카온, 쌍파이온 붕괴를 기록하며 반입자 버전과 비교해 비대칭을 계산한다. 마치 두 개의 동일한 물방울을 저울에 올려 한쪽이 항상 조금 더 가볍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 작은 차이가 우주의 비밀을 드러낸다. 마침내 우리는 바리온이 반물질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았다. 발라르춘인 바드 아르시키 박사가 인정한다. 이것은 물질과 반물질 비대칭성 이해에 있어 가장 큰 진전이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비대칭성의 출현은 대통일 이론을 다시 검토하고 이 현상에 책임이 있는 숨겨진 입자를 찾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몇 개월간 LHEB는 런썸 시리즈의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받아 CP 지역 효과를 조사하고 바리온이 숨기고 있는 다른 비밀을 이해할 것이다. 가장 평범한 우주도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반양성자를 양자 중첩 상태로 유지했다. 간단히 말해 거의 분동한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상 과학이 아닌 2025년 여름에 발표된 베이스 협력팀이 수행한 실험의 실제 결과다. 이런 양자 반물질 비트는 진정한 혁명이며 물질과 반물질의 비교를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보통 양자 비트는 전자나 이온으로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훨씬 더 복잡하다. 6개의 자석과 밀리켈빈 온도의 냉각 시스템으로 가둔 반입자 하나다. 이 시스템은 안티쿼크가 아주 오랫동안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게 한다. 이 반양자 비트는 당장은 양자 컴퓨터에 쓸모없지만 물질과 반물질의 가장 미묘한 차이를 측정하는 현미경 도구가 될 것이다. 왜 중요할까? 주로 표준 모형 기본 원칙인 CT 대칭 때문이다. 반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차이조차 새로운 물리 발견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 이제 반양성자가 실제 양자 비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의 자기 모멘트와 기타 특성을 앞으로 10배, 100배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베이스 스텝 프로젝트는 이미 CERN에서 무거운 하전 양성자 수송을 위한 첫 단계도 진행했다. 이는 미래의 고요한 실험실로 반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가속기 소음이 최소화된 환경에서는 반양성자 측정을 10배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입자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입자의 양자적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에 아주 작은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표준 모형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실험이 존재하는 이유다. 간단히 말해 이 실험은 기술적인 능력 시연에 그치지 않고 양자 마법으로 구축된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진정한 달이다. 한때 우리 우주는 세 가지 단순한 블록,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쿼크로 이루어진 바리온이다. 쿼크 반쿼크 쌍으로 된 메존도 존재한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정돈된 것 같았지만 물리학은 언제나 경계를 싫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CERN의 LHCb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끔찍하고 불안정하며 이국적인 존재들을 마주했다. 테트라 쿼크와 펜타 쿼크다. 2021년에서 22년에 걸쳐 두 세계가 아니라 4~5개의 쿼크로 구성된 수십 개의 새로운 이국적 입자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입자들은 표를 채웠다. 2025년에도 이 광란의 퍼레이드는 계속된다. LHCb 과학자들은
2개의 이상한 쿼크와 2개의 가벼운 반쿼크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장수 테트라 쿼크를 포함해 새로운 검증된 이국적 공명들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강한 내부 상호작용이 아닌 약한 결합력으로 두 메조니 분자처럼 결합한 최초의 하드론 분자다. 이는 수소 결합이 물 분자 사이를 연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직접 관측된 것은 마치 락 콘서트에서 빅풋을 발견한 것과 같다. 놀랍지만 문서화되었다. LHCb는 또한 한 구조 안에 5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새로운 펜타쿼크들도 발견했다. 이 물체들은 마치 하드론판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인다. 너무 불안정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마이크로초 단위로 생성되지만 검출기와 소통하며 역사의 흔적을 남긴다. 이 괴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입자가 아니다. 강한 상호작용, 즉 원자 핵의 결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구조들은 파괴 직전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는 색깔 상호작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즉 자연이 안정성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다. 일부 이론가들은 중성자 별이나 초기 우주의 이상한 물질 안에서 이런 이국적 입자들이 흔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맞다면 우리는 시간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친 역사의 장을 여는 것이다. 톱쿼크는 거의 금 원자와 같은 173 기가전자 볼트의 질량을 가진 가장 무거운 알려진 입자다. LHC에서의 거대한 충돌에서만 생성되고 거의 즉시 붕괴되어 하드론을 형성하지도 못한다. 너무 덧없어 직접 볼 수 없고 그 죽음의 흔적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이 톱쿼크가 양자 물리학의 독특한 도구가 되는 이유다. 다른 쿼크와 달리 톱쿼크는 상호작용에 의해 상태가 왜곡되기 전에 죽음으로 그 붕괴 방식은 태어나는 순간 그의 양자 상태를 반영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무거운 물질 구성 요소의 양자 얽힘 연구로 가는 길을 연다. 2024년에 ATLAS와 CMS 과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다. 단일 충돌에서 생성된 톱쿼크와 반톱쿼크 쌍이 얽힌 상태에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상태 변화가 즉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두 입자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 멀어지더라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짧은 입자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눈송이를 화산 안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밀한 통계를 활용해 붕괴 생성물의 각도 분포를 분석했고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 쿼크 얽힘에 대한 첫 실험적 증거다. 중요한 점은 쿼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지만 서로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학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양자 비국소성 범위를 확장한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불안정한 과정에서도 실험실 내에 얽힌 광자들과 같은 이상한 법칙이 적용됨을 안다. 톱쿼크는 힉스장과 직접 상호작용하므로 얽힘은 힉스 구조 깊은 층의 핵심이다. 더 무서운 이론도 존재한다. 일부 이론가들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는 양자 중력이 붕괴 경계에서 이런 얽힌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해 톱쿼크 얽힘은 공간과 시간 경계의 빗기둥 역할을 하며 국소성이 깨지는 지점을 가리킨다. 금과 비스무트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웃이다. 질자수와 중성자수가 거의 같지만 단 하나의 추가된 양성자가 무거운 비스무트를 희귀한 금으로 바꾼다. 이론상은 간단하지만 실제는 악몽이다. 연금술사들은 핵,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를 몰랐다. 오늘날 우리는 비스무트를 금으로 바꾸려면 핵에서 3개의 양성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걸 안다. 이는 외부가 아니라 물질 구조 중심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인류는 2000년 80년대에야 처음으로 이것을 성취했다. 마법의 실험실이 아니라 핵반응로와 입자 가속기에서였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탄소이온으로 핵을 폭격해 비스무트를 금으로 변환했다. 핵폭격 연금술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업에 소비된 에너지가 결과보다 100만 배 크다는 것이다. 작은 금 원자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금고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일부 실험은 계속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중성자를 흡수하고 베타 붕괴를 통해 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탈륨 실험도 있다. 이런 과정은
초신성 핵에서 실제 일어나며 원자들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충돌하며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별이 붕괴할 때 비스무트가 순간적으로 금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별이 폭발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레이저 변환과 뮤온 촉매를 실험하며 저에너지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은 이론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원소를 다른 원소로 변환하는 생각은 더 이상 통화가 아니다. 이것이 미래의 핵공학이다. 인류가 언젠가 산업적이고 저렴한 변환 방법을 개발한다면 금 시장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주기율표를 자유롭게 다시 쓰고 어떤 원소든 다른 원소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질의 건축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우선 기본 입자 세계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그것은 정돈된 구슬과 명확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흐릿하고 예측 불가능한 장과 파동, 에너지 섬광과 양자 역설의 바다이다. 우리가 발견했듯이 쿼크와 렙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장과 대칭, 위반, 얽힘과 요동이 있어 머리를 어지럽힌다. 표준 모형은 그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림에서 멀다. 우리는 입자가 진공에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을 봤다. 테트라쿼크와 펜타쿼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국적인 물질을 구현한다. 톱쿼크는 멀리서 양자적으로 얽힌다. 비스무트는 금으로 변하고 양성자는 질량을 잃으며 마치 물질이 환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이상하며 유연하다는 신호들이다. 어쩌면 입자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며 상호작용이고 정보장 속 의미의 찰나이다. 과학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질문한다. 왜 하필 이렇게인가? 이 구조 아래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규칙을 바꾼다면? 이 질문들은 초중력과 끈 이론부터 양자중력, 양밀스 장까지의 새로운 이론들을 낳는다. 누가 알겠는가? 다음 단계가 우리를 모든 것의 이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곳에서 모든 괴상한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전체에서 시작되거나 반대로 현실의 틈을 찢어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